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마인드 리셋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지기 직전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도 너무 와닿는 이야기이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 매번 질책만 듣고 열심히 일해서 낸 보고서는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힘든 일상을 보내는 중 친한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며 큰 돈이 나가는 일까지 하나만 발생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제 경험으로 비유를 해보았지만 불행한 일은 한 번에 겹쳐서 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행복은 불행이라는 포장으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보는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냐는 물음에 운이 좋았다라고 하나같이 반복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부자들은 겸손한가? 다른 노하우들이 있는데 알려주기 싫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영상을 잘 보시면 왜 운이 좋았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성공가도만 달리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행이 한 번에 겹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불행도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빚만 17억이 있었고 죽으려고까지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잡았다. 백종원 동업자가 남긴 빚이 30억이었다. 그땐 진짜 숨도 쉬어지지 않았다. 허경환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빚이 10억이었다. 현재의 재산은 약 6천억 정도이며 20년 영국 400대 부자의 이름을 올렸다. 켈리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실패에서 모두 일어나서 이름을 날리는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부자가 된 사람들과 가난하고 빚더미에 앉아 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기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부자들은 하나같이 그때를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위기 상황에서도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부자들은 위기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직면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역전시켜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내가 그렇지 뭐. 저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나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운이 없었다고 자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해하기만 합니다. 부자가 되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개선의 방법을 찾고 헤쳐나갈 해답을 찾으며 계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큰 성공은 대부분 처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시작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가 본인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을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코인이 올라 큰 돈을 벌었다. 주식이 올라 큰 돈을 벌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운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릇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큰 행운이 오면 이건 행운으로 포장된 불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 해도 넘쳐 흐르거나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릇이 작은 곳에 큰 것을 채워 넣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큰 시련이 왔다면 지금 인생 최대의 운을 만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일생에 큰 위기가 닥치면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 못하던 행동도 게으르고 실행력이 없던 몸도 부지런한 몸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위기라고 느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정말 위험의 신호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크게 위험으로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위기가 다가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는 간절하고 나는 너무 위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간절해 보면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간절하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패할 각오를 하고 악착같이 간절하게 실행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운입니다. 내가 평소보다 안 하던 행동 즉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킬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운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게으름과 부지런함으로 찾아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큰 위기에서 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게으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이 그냥 저냥 먹고 살만한 것입니다. 위기가 당장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지도 못한 뿐더러 굳이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먹고는 살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그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냥 살만했기에 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걸 경험하면 다시 가난해지기 싫어서라도 조금은 노력을 합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상황이나 평범한 상황이나 우리는 무조건 도전하고 실패하고 위기를 느껴봐야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기를 겪지 않고 쭉쭉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하면 더 판단력이 흐려지고 섣부른 선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수록 더 배우고 견뎌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쓴 글이나 책을 통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마인드로 평소에 하는 행동부터 바꾸면 초입 후에 제가 말씀드린 악재가 겹치는 그런 상황들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실행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이 기회를 만나면 운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 마인드 리셋이었습니다.